변비 걸리신 분들 이게 끙을 많이 하잖아요. 할 때 이게 탁 나오지 않을까. 항문을 밀어내는 관략근이나 네. 질이나 요도의 관략근은 서로 사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분만을 할 때도 뭐 변 보는 느낌으로 밀어내세요 이러면 하지만 예, 그렇게 해서 밀려나왔다 보고는 않고 그런 경우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생리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달려왔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영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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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영하 교수님, 네. 서영아, 영화와 영화가 함께하는 투영, 네,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그 생리컵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교수님, 생리대 유해 물질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완전히 2017년에 나라가 한번 진짜 큰 파동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에 대해 유해 물질이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어떤 연구가 됐던 거는 여성들의 어떤 그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항상 환경을 하시는 분이 여성 질환이 증가하는 게 생리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걱정했고,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 가운데 요즘 이상하게 여성질환, 생리통, 생리혈의 문제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여성단체, 시민단체를 통해서 생리컵 유해 물질을 검사해 봤더니 1급 발암 물질도 나오면서 엄청난 이제 충격과 정말 어떻게 해야 생리는 계속 여성의 거의 이제 40년 정도 생리를 한다고 치면 그것을 얼마나 건강하게 좀 지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누구나 다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제 도달했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유해 물질과 관련돼서는 그것이 이제 식약처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발표 자료를 내고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제 전 성분을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생리대나 물질이 이제 허가를 받을 때는 그 성분에 대해서 일단 모두 다 검사를 하고 또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 자체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생리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러면서 순수한 올가닉이든 면 패드든 아니면 이제 생리컵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유해 물질이 임신에 영향을 좀 주는지도. 그렇죠. 이제 임신한 산모가 이제 생리대를 쓰지 않으니까 이제 생리는 끝나고 나는 임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고, 이런 어떤 생리대의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유해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큼의 데이터가 쌓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학의 한계다. 왜냐하면 규명하지 않으면 해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힘들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신된 여성의 난자, 배란된 난자는 그 생리 후에 배란된 난자가 임신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배란된 난자는 사실은 85일 전부터 준비된 난자가 배란이 되는 거거든요. 85일 그러면 어찌 보면은 임신되기 전에 2번의 생리 정도는 그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누출됐던 난자가 임신이 됐다고 하면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제로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뭔가 아직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또한 없애려고도 하지만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참 얼마 안 남았어요. 난자가 사실. 그래서 나의 난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근데 친구들은 이미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보고 신세계라는 거예요. 너도 꼭 해봐라. 그래서 그래, 나도 얼마 안 남은 난자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싶지만 제가 예전에 템포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근데 템포도 삽입이잖아요. 너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리컵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도 근데 시도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산부인과 환자들 이제 질염이 있거나 그러면은 질정을 처방을 많이 내는데, 분만을 하신 분도 한 1.5cm 되는 자약 있죠? 그것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질에 뭔가를 삽입해서 쭉 이렇게 밀어 넣는다는 것 자체를 못 하세요. 사실은 자기 몸이지만 매번 보는 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질은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늘어나 있는 통으로 된 넓은 데는 아니고요. 평소는 이렇게 콜랩스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있죠. 그러다가 성교라든지 분만이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장기죠. 근데 이제 이 안쪽은 점막으로 이루어지고
주변에는 얇은 근육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름 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어떤 강한 압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 이런 어떤 파워를 이제 갖고 있는 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질의 이제 길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질의 길이가 평균 한 10cm라고 생각하시면 평균 돼요. 10cm. 네, 물론 이제 자궁의 위치에 따라서 앞과 뒤가 조금씩 다르고 이러면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9에서 1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입구에서 이것을 넣으려고 고생하지 말고 사실은 질 입구, 흔히 말하는 이제 천여막이죠. 질 입구, 소음순을 벌리고 질 입구에다가 넣고 쭉 밀어내면, 밀어 넣으면 이게 저항이 없이 쑥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쑥 들어가는 거지, 입구에서 너무 밀어넣으려고 애쓰지 말고 밀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 몸이 서 있게 되면 질이 직각으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몸의 일직선으로 앞으로 눕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살짝 항문 뒤쪽으로 좀 밀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뒤쪽으로 누면 어느 순간 푹 하면서 들어가는 부위가 있게 되죠. 이건 물론 생리컵뿐만이 아니라 좌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쭉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각도가 뒤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물론 자궁은 또 이제 질하고는 반대로 거의 90도 각도로 이제 대칭이 돼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질에다 이렇게 생리컵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살짝 뒤로, 위로는 향하지만 뒤로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질 입구는 이제 질 입구가 이제 천여막, 성경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살짝 벌려서 소음순을 벌려서 입구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면 조금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너무 이제 건조하거나 그러면은 넣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질 윤활액 같은 게 있거든요.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맨살에 이렇게 닿게 되면 저항에 되게 아프고, 사실은 질 점막은 이런 피부가 아니라 부강 점막처럼 얇고 안쪽에 그 두툼한 게 없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생길 수 있어요. 피부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 같은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처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윤활유는 인체에 뭐 해로구나. 대부분은 이제 뭐 오일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성 타입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해한 걸로 이제 부드럽게 그냥 쓰시면 되죠. 이 삽입을 할 때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모양을 이거 접어야 되네. 일단 이렇게는 다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는 다 안 들어가고, 뭐 많이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C자형으로도 이렇게 이제 C자형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만 해도 이제 아직 뭐 분만을 안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푸시다운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아예 입구를 좀 더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입구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면 일단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드럽게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펼쳐지나요?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요 정도 들고 나서 이제 자기 위치가 잡으면 이렇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탄력에 의해서 제가 끝까지 누르지 않으면 펴지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넣을 때는 이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펴지게 돼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 한번 시범을 보는 게 낫겠죠? 밀어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놓고 있던 힘을 놓으면 내가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좀 한 데는 사실 완전 다 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당겨보던지 살짝 당기던지 아니면 좀 눌러주던지 해서 압을 좀 가하면 좀 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넣기도 그런데 뺄 때도 좀 무섭거든요.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건 사실 이 이제 잡는 꼬리를 생리컵마다 회사마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잡을 때 미끄럽지 말라고 이렇게 도돌도돌 돌기를 만들어놨지만 질은 질의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에 이제 고리가 있어서 고리를 잡아가지고 당기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의 그 티슈로 조금 질 입구를 벌린 다음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당기면 좀 더 미끄럽지 않으면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은 본인의 어떤 질의 길이에 따라서
좀 잘라도 되는데 질 입구에 완전히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제거할 때 네.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는 이 부분을 일부러 길게 해놔서 본인에게 맞춰서 자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제거할 때도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음료수 컵이긴 하지만 막혀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꽉 타이트하게 있을 때 당길 때는 좀 약간 압에 의해서 당겨질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제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넣고 제거할 때가 또 중요하죠. 네, 제거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딱 이제 펼쳐지면 어찌 보면 그 꼬리는 잡지만 꺼낼 때 생리컵의 일부를 살짝 눌러줘서 조금 공간을 통해서 압력이 조금 감압이 되게 좀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빼면 조금 덜 아프시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저도 사용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수님도 사용하시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차면은 요거를 버리고 요거를 씻어서 사용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또 혈이 나오거나 그렇죠? 대부분 이거를 이제 교체하는 부분은 이제 화장실에서 하시잖아요. 네. 사실 화장실 문화가 생리컵에 그 이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태국 같은 데나 아니면 다른 데 조금 이제 고급화된 화장실은 화장실 변기 있는 그 안쪽 내에 손 닦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손을 닦고 나오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나와서 이제 공용의 거기에서 이제 손을 씻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묻을 수 있고 이게 위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화장실에 생리컵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생수 통을 좀 들고 가셔서 거기서 이제 물을 좀 씻어서 세척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게 되면 비우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물로 좀 헹궈서 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해서 건조하지 않고 그냥 넣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질은 무균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질을 뭐 굉장히 엄청난 소독 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질은 좋은 유산균도 많이 있고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균이 있어요. 평소 염증을 만들 만큼 건강한 여성한테 유해한 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피부에 있는 것만큼 어찌 보면 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물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시고 이제 거기서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물티슈라든지 닦고 나오시고 다시 한번 손 세척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죠. 질 있고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렇죠. 요걸 이제 잡아 당기는데 확 당기면 사실은 여기 압에 의해서 끌려오듯이 배가 좀 불편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끄럽지 않게 홈이던 이런 데를 잡으면서 여기를 조금만 손을 들어가다 보면 생리컵의 일부가 이렇게 되면 여기를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당기면 아프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이제 버리고 갖고 들어가신 생수통에서 물로 다시 한번 헹궈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지 닦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잘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생리컵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많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생리컵을 만든 재료가 실리콘이니까 실리콘에 알러지가 있는 분, 그리고 또 분비물이 이상해서 질염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분, 아니면 자궁내 장치를 갖고 있던 분, 이런 분들은 생리컵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 좀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그리고 아직 분만의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넣었을 때 좀 이상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팠다 하면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지 않는다. 그래서 활동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편하다. 하지만 패드나 또한 팜폰처럼 어찌 보면은 쇼크 관련된 독성 쇼크에 관련된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독성 쇼크 증후군 그 케이스를 제가 좀 보니까 이분이 36세 되시고 이제 다 성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생리 주기에 자기 생리컵을 써준데 넣을 때 넣는 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상처가 조금 있었대요. 그렇지만 이제 넣는 중에 무리가 없었고 근데 생리를 며칠을 평소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9일 동안 생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넘어가는 생리는 비정상 생리인데 그 와중에 7일째가 넘어가면서 누런 냉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상처의 문제, 뇌의 뭐 비정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었으면서
결국은 갑자기 열이 나고 뭔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에 갔을 때 독성 쇼크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막상 하자니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하고 나서 또 이게 피가 또 묻는 경우도 있대요. 손가락 사이로 막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네. 막상 근데 뭐 생리혈과 관련돼서는 패드를 사용해도 샌다든지 여러 가지 난처함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생리컵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어떤 난처함과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생리컵이 갖고 있는 워낙 장점이 일단은 뭐 일상생활에 활동적이신 분들 마치 수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일단은 본인의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전혀 일단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새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고 또 어찌 보면은 계속 일회용 쓰레기를 계속 패드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바꿔보는 라이프 스타일을 도전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하고 교수님 수영해도 괜찮나요? 네, 저 어렸을 때 맨날 궁금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 국제대회 나갔는데 생리 기간일 때는 어떡할까? 근데 알고 보면 그때 템폰을 많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템폰도 수영장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새지 않는 어떤 방법이었으니까요. 생리컵도 똑같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리컵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양이 많은 날이잖아요. 이틀이나 3일 좀 그럴 때 이제 그 팬티 라이너라고 하나요? 그걸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쓸까봐.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생리컵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시죠. 처음에는 혹시 쓸까봐. 뭔가를 하나 이중적으로 대고 하지만 다음날 아무것도 아닌 걸 확인하면서 그다음부터 난 이제 됐어. 좀 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워지시는 거라서 그거는 각자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요. 생리량이 많다 하면은 제가 80cm인데 평소 대부분 생리량이 많아도 한 6시간 지나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구나무 쓰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을 이 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봐야죠. 오렌지 주스. 이제 깨끗이 소독하고 싶어서 이제 알코올에 담근다. 그 베이킹소다 많이 하잖아요. 알코올에 담근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하면은 막 좀 약간 누런 듯 하고 그러면 막 칫솔로 한다. 이제 그것이 해서는 안 될 건데요. 사실 근데 알코올은 소독해도 됩니다. 근데 이 알코올이 소독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줘야 되는데 소독만 하고 알코올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 질 점막에 넣게 되면 질 점막에 이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나온 거지 소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로 잘 헹궈서 깨끗하게 알코올 성분이 남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품마다 다른 거죠. 소독 기준법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베이킹 뭐 식초 3:1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제품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품에서 권장하는 소독 방법을 따라주시는 게 이 실리콘 컵을 안전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요거 몇 개월? 사실 실리콘 자체가 거의 뭐 영구적이다라고는 하지만 권장하고 있는 게 보니까 1년에서 2년마다 교체를 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 탄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단위로 조금 그전과 다르게 좀 불편함이 느껴지시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리대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면 저희가 양이 많아졌구나 해서 이렇게 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마다 가야 되는 건지? 이게요? 원래 권장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이제 생리대에 우리 가는 정도로 이제 체인지하면 좋지만 사실은 12시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12시간이요? 그래서 아침에 늦고 출근하던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 삽입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체인지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양이 많은 날이다 싶으면 중간에 한번 6시간 정도 지나서 교체는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화장실 문화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이 크기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S가 있고 M이 있고 L이 있고 이런데 이거를 제가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제가 나는 S인가 M인가 이걸 다 사보고 해봐야 그건 좀 어렵고요. 대부분은 회사가 제가 좀 보면 3그룹으로 나누던 2그룹으로 나누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은 거나 중간 사이즈는 조금은 이제
청소년 아니면 미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중간 큰 사이즈는 분만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대상으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개별 맞춤은 좀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본인이 이제 분만을 하셨다 그러면 좀 중간이나 큰 거 뭐 이렇게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생리컵 회사마다 권장 그게 있어요. 자기네 이제 그 각 생리컵 두 가지도 좀 보면은 약간 지름이 좀 살짝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권장되는, 여기서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여기는 뭐 분만호 대상입니다. 네네. 생리컵마다 대중소 아니면 중대 네.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네. 그 권장사항을 따라서 일단 사용해 보시고, 네. 본인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자주 빨아야 돼, 양이 많아 이러면 좀 체인지할 수 있고, 좀 넣었을 때 새는 듯해 그러면 사이즈를 좀 큰 걸로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바꾸셔야죠. 네. 아니 뭐 애 셋 낳았다고 라지 사이즈는 아니겠죠? 라지 사이즈가 자연분만 하셨으면. 이거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교수님, 만약에 변비 있잖아요. 변비 걸리신 분들 이게 끙을 많이 하잖아요. 할 때 이게 탁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질 안에서 이렇게 있는 애가 네. 아무리 밀어내서 네. 그 약간 사실 항문을 밀어내는 관략근이나 네. 질이나 요도의 관략근은 서로 사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분만을 할 때도 뭐 변 보는 느낌으로 밀어내세요 이러면 하지만 네. 예, 그렇게 해서 밀려나왔다 보고는 않고 그런 경우도 없어요. 나오지 않,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번뜩 생각이 나는데, 네. 이게 변비 있으신 분이구나, 아니면 큰 거 이제 마려우셔서 이제 컵을 하는 변비는 아무래도 장에서 열심히 움직여서 내보내는 거고요. 네. 얘는 그 옆에 있어서 같이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얘 자체가 이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만은 자궁이 수축하면서 자궁이 밀어내는 힘이 어찌 보면 배변 하는 느낌하고 같이 있으면서 조금 밀려 나올 수는 있는데요. 얘가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는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밀려 나오지 않는다는. 매달린 포고 이래서 분만하시면서 사실은 자궁이 살짝 내려오신 분 있고요. 어찌 보면은 분만을 하면서 회음절개를 해서 질 입구가 조금은 좀 넓어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넣은 듯한데도 생리컵이 작으면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비 심하게 밀어낼 때 그 힘이 워낙 이게 밑에 있으면서 살짝 영향 받을 수는 있죠. 질이 좀 분만을 통해서 많이 느슨해져 있거나 회음절개로 질 입구가 조금 더 열려져 있어가지고, 또한 이것이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기보다는 작은 애였을 경우에는 그냥 뭐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은 드물다. 그러니까 그 자궁내 장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궁내 장치라면은 어떤 거? 대부분 요즘 이제 뭐 그 호르몬이 코팅된 자궁내 장치, 어쨌든 피임 기구인데요. 자궁 안에 이렇게 실리콘 혹은 구리가 코팅된 기구를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피임이 되는 장치인데요. 그 장치는 이제 삽입 후 제거를 위해서 가는 실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생리컵을 사용함에 있어서 같이 넣고 만지면서 뭐 빠진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이 자궁내 장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비물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컵 사용을 할 때 그런 어떤 분비물에 대한 오해나 또한 걱정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궁내 장치를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 생리컵 사용 시 그 전에 한번 이상이 있다거나 이러면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였어요. 맞아요. 가끔 이제 배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생리컵이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은 이제 자궁에 모형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넣는 걸 통해서 들어가지만 이게 표지물 통해서 공기가 일단 들어가고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압력도 있게 되는 거죠.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자궁이란 데는 사실은 이제 골반 안쪽하고 이 나팔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만큼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강한 압을 밀어넣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 생리컵이 이제 질의 입구를 막으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압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좀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고요. 이 생리컵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절대 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른가요? 일단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넣고 뺏는 거를 잘 못하시거나 일단 아니면
또한 이제 어떤 분에 따라서는 생리컵을 넣었는데 몸이 힘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넣었는데 계속 아랫배가 불편해서 오히려 자유로운 생활을 원했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이런 분. 그리고 더군다나 어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질병처럼 성전파성 질환이라든지 염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염증에 대한 치료가 완전히 끝나긴 다음에 사용해야 될 어떤 생리컵을 그렇게 쓰게 된다면 또 좀 문제가 더 본인의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리컵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게 교수님 이런 노래 아세요? 나도 여자랍니다. 네. 나도 여자랍니다. 좋아하는 노래 아닌데요? 그래요? 네. 좋아하는 노래 아닌데요? 네, 여자라서 궁금한 사항 생리컵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여자라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원해요. 네.